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원 총평 및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린 수능을 치렀습니다. 좀 훌훌 그동안에 긴장했던 마음들 털어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엔 수능을 치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보고 화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잘 얻어가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선택지로 가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기억번, 가의 수용액과 그 다음에 KOH, 수산화칼륨, 즉 수산화칼륨은 염기성 용액이죠. 가의 수용액은 뭡니까? 아세트산, H 플러스를 내놓는 산성 물질이죠. 얘네들의 중화 반응에 동그라미 치셨어야 되고요. 흡열 반응이다. 자, 중화열을 발생시키는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설명, 니은번으로 넘어갈게요. 나의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자, 나가 뭡니까? 뷰테인입니다. 그러면은 탄화수소를 연소시키는 반응은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겠죠. 니은번 보기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가와 나는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자, 탄소화합물은 다 외울 거 없다고 했습니다. 탄소 원자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면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전부 다 분자식, 시성식도 줬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탄소화합물이다. 니은디귿 정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이했고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간혹 2번에서 실수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X와 Y는 둘 다 3주기 원소이다. 그 다음에 X 솔리드는 전성, 표짐성이 있다. 그러니까 X는 뭐라는 거예요? 금속이라는 뜻이죠. 금속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서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어떤 결합 물질인지를. 아, X는 지금 금속이구나. Y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7이다. 1족부터 17족까지는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고 했죠. 그럼 Y라고 하는 애는 몇 족 원소란 뜻이에요? 17족 원소란 뜻이야. 여기서 Y가 나오게 됩니다. 아, Y는 그러면 17족의 3주기네. Y 누구예요? 17번 염소가 되는 것이죠. Y의 원자 번호를 몇 다 쓸까요? Y는 몇 다 쓸게요. Y는 17번 염소였습니다. X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의 개수. 근데 지금 Y가 나왔죠? Y가 누구였죠? Cl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홀 전자가 1개야. 하나보다 적은 홀 전자는 당연히 0개밖에 없겠죠? X라고 하는 애는 3주기에 있는 금속 원소인데 홀 전자가 0개래. 그러면 이 족에 있는 누구? 마그네슘. 12번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X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쓸게요. 문제는 뭐였냐면 X와 Y가 결합해서 형성된 안정한 화합물의 결합 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을 하게 될 테고요.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해 Mg 2+, 그래야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Cl은 하나 가져와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돼서 둘이 만나서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1대1로 만나면 안 되죠. 그럼 0이 안 되니까 얘가 1개일 때 얘가 2개의 개수비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MgCl2 이런 형태를 찾아주시면 됐었어요. 지금 제가 Mg라고 쓴 게 X고요. 그럼 X에 2+면서 전자 2개, 1구 10개 표현되어 있는 그림. 그 다음에 Y가 누구? 전자 하나 얻어서 18개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3번이 아니고 4번이 그 정답이었습니다. 4번. 뭐 3번으로 했으면 너무 아깝겠죠?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2번 문제였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막 계산이 나왔어요. 이온결합 화합물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관계는 수능 특강에서도 진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관계였냐면 우리가 어떤 분자를 통해 원자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 한 번에 못 갔죠?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온결합 화합물도 마찬가지예요. 화합물 그 물질의 양에다가 이온화됐을 때 만들어지는 전체 이온, 그 이온의 개수를 곱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온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질 땐 전기적 중성을 맞추기 위한 개수비로 만나야 돼요. 칼륨의 1+, X의 1-, 어쨌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됩니까?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만들어내는 화합물의 화학식은 KX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밑에 것도 바로 갈게요. KY가 되겠죠. 마지막에 이 뿌리랑 이 마이너스니까 CaO가 되겠죠. 자, 이제 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화합물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전자의 양이에요. 자, 칼륨이 지금 원자번호 19번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한 개 잃었으니까 18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겠죠. 더해서 28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10.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0개가 되려면 X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9번 플루오린이었다. 아, 결국 얘가 KX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KF를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밑에 것도 해볼게요. 칼륨이 하나 잃고 18개의 전자. 그 다음에 요 칸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8이 들어가야 돼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8개가 될게요. 17번. 아까 봤던 CL이네. 여기 KCl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염화칼륨 요렇게. 네, 마지막 디귿번 해볼까요? 칼슘은 20번이죠. 2개 잃고 18개 더하기 산소가 2개를 얻어서 10개 전자를 갖게 되면 바로 디귿에 들어가는 숫자는 28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거 계산합시다. 1몰이라고 하는 저 몰수에다가 여기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온화돼서 나오는 이온의 개수 K 플러스 하나, F 마이너스 하나 둘 곱하면 기억에 2를 넣어야 되고요. 1 곱하기 K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CA 플러스 OE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기억이건 니은이건 다 숫자 2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을 좀 골라볼까요? 기억번 Y는 3주기 원소이다. Y 어디 있어요? Y 여기 17번. 그렇죠. 3주기의 17조 원소. 니은번. 기억이 니은보다 크네요. 아닌데요. 기억도 2고 니은도 2예요.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디귿에 28이 들어갑니까? 노란색으로 구해놨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4번. 강철 용기에 A2랑 B라고 하는 애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완결시켰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바는 X를 구하는 것이고 발문 끝에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A와 B의 원자량이 나왔어요. A의 원자량은 16이고 B의 원자량은 31이래요. 이건 문제에 주어진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자, 그럼 화학 반식과 양적 관계가 크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조금 수월하게 나오고 하나는 네 번째 페이지에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문제는 뭐겠습니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서 개수와 반응 몰비 어떤 양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반응이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반응식을 쓰시면 돼요. A2랑 B랑 만났어요. 선생님, 근데 생성물로 B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반응물 중에 A2는 다반응해서 반응 후에 안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B는 일부가 반응하고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로 A3B가 생긴 겁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쓸 땐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걸 토대로 반응식을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3개, 2개니까 6개로 맞출게요. A 원자를. 그럼 여기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게 될 테고요. B 원자가 2개면 애초에도 2개가 있었겠죠. 적었습니다. 그럼 봤더니 요 9.6g, 9.6g 질량이 똑같네. A2, 그럼 분자량을 알아야지만 이들에 대한 몰수의 관계를 요 개수랑 연결해서 우리가 계산식에 넣을 수가 있겠죠. A2의 분자량은 16 더하기 16이니까 32. 그리고 B는 아까 원자량이 32라고 했죠? 32. 질량도 똑같고 분자량도 똑같아. 얘네들이 차지하는 몰수가 1대1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몇 몰인지도 구할 수가 있네요. 숫자가 있으니까. 9.6이라고 하는 숫자, 질량을 뭐로 나누면 1몰의 질량 또는 분자량, 원자량, 화학질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옵니다. 이게 0.3몰이죠. 애초에 얘도 0.3몰이 있었고 얘도 0.3몰이 있었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3대 2대 2의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되니까 얘가 0.3이 다 반응했을 때 0.2가 반응하고 0.1이 남을 테고 얘는 0.2가 생성되겠죠. X 구하는 거였죠? X가 얼마 남아요? 0.1이 남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을 치른 우리 친구들은 이 식 굳이 안 쓰고도 막 빨리 풀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해설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응식을 다 써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식에 넣은 거예요.
정답은 2번 0.1 10분의 1이었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동적 평형과 관련된 문항이죠. 밀폐된 진공용기에 H2O를 넣었대요. 물을 넣었습니다. 그럼 초반에는 증발이 더 빨리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같아지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더 읽어보면 시간이 2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걷다 동그라미 치던지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겠죠? 이건 좀 시간 t일 때를 나타낸 것이고 온도는 일정하다고 합니다. 2t일 때 평형이래요. 동적 평형, 상평형의 뜻을 잘 아셔야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 그 비율이 1이 되는 지점인 것이죠. t야. 아직 2t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럼 결국 이 그림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평형 도달 전이라는 뜻이에요. 평형 전의 특징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른 것이죠.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것이죠. 응축 속도가 증발을 따라잡는 거죠. 근데 지금 막대 그래프를 봤을 때 평형 전에 B가 더 커요. 그럼 얘가 뭐? 증발 속도가 되는 것이고 얘가 V증, 더 짧은 막대가 V응이 되는 겁니다. 정답을 좀 골라보도록 하지요. 기억번. A는 H2O의 응축 속도이다. A가 어디 있어요? A가 요 칸이니까 맞네요. 기억 정답이고. 니은군 같은 보기 정말 많이 봤죠? 시간 t일 때 H2O, G가 수증기가 물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열심히 가역 반응 일어납니다. 다만 2t일 때 뭐야? 속도가 같아져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게다가 t일 때는 더더욱이나 가역 반응 더 생각할 수 있죠? 속도가 서로 다르게. 그다음 D급번. A분의 B는 2t일 때가 t일 때보다 크다. 이건 뭘까요? A분의 B. 즉 온도가 일정해요.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 증발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B 값이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A 값이 클수록 이 전체 분수값은 작은 거고 A 값이 작을수록 전체 분수값은 큰 거겠죠. 문제에서는 T랑 2T를 비교하래요. T일 때랑 2T일 때. 응축 속도가 T일 때보다 2T일 때 당연히 더 크겠죠. 증발 속도를 따라잡을 거니까. 그러면 T랑 2T에서 분모가 더 작은 애가 T일 때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전체 값이 더 크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디귿은 2T일 때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니은번 보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T일 때 H2O-G가 H2O-L로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이 모든 것은 가역 반응 안에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인데요. 수소와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를 나타냈습니다. 단일 결합이랑 다중 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냈으면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겠죠? 가나다에서 XYZ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옥텟을 만족한다는 것은 최외곽에 전자 8개를 채운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X가 있습니다. 옥텟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XYZ가 옥텟을 만족하는 거죠. 내가 얘를 하나, 둘, 셋. 그럼 전자가 6개니까 지금 안 맞죠. H는 결합을 한 개 할 수 있으니까 짝대기를 더 그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여기 전자 2개, 즉 전자쌍 하나를 더 그려야지만 8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최외곽에. 그럼 얘가 누굴까요? 2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오고 옥텟을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지금 2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는 애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도 총 8개의 원자과 전자를 최외곽을 채우게끔 비공유로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HXZ입니다. X가 누굴까요? 1개, 2개, 3개, 4개의 결합선을 뻗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요. 근데 H는 어차피 손을 하나만 뻗으니까 나머지 2개의 손은 이렇게 뻗었을 겁니다. 이러면 6개밖에 없죠? 2개 더해서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채우게끔 옥텟을 만족시켜놨어요. 다음 기억번으로 내려가도록 하지요. 지금 발문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요 XYZ는 CNO를 순서 없이 나타내었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얘가 누구? 6번 탄소가 되는 것이고, 얘가 두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16족 원소인 산소가 되는 것이고, 얘는 7번 질소가 되겠죠. 더 문제 풀기 편하게 분자 C까지 한번 적어보면 얘가 CH2O가 되는 거고, 얘가 H2O가 되는 거고, 얘가 HCn이 되는 거야. 처음 보는 분자 한 개도 없습니다. 많이 봤던 애들이고요. 기억번호로 내려가서 극성 분자가 세 가지냐? 그죠? 얘도 극성, 얘도 극성. 지금 구분형인 거죠, 원래는. 그다음에 HCN 직선형인데 양쪽에 서로 다른 애가 왔어요. 전부 다 극성입니다. 니은번의 공유전자쌍 개수에 비는 가데나가 3대 1이냐? 1개, 2개, 3개, 4개, 4대, 2개, 2대 1이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결합각도는 다가 나보다 크네요. 다는 그 누구보다 크죠? 왜? 180도. 중심 원자의 비공유 없이 두 개의 원자가 붙어 있으면 얘는 직선형 180도. 다가 큽니다. 정답 기억 디귿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7번.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실험이라고 합니다. 가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개인 분자. 이 안에서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분자 모양이 모두 뭐라고 예측을 했는데, 자, 문제는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설이 옳지 않았대요. 자, 내용을 표로 정리합시다. 가설에 일치하는 애들이 이거래. 근데 얘네들은 어떤 모습이죠? 베릴륨 주변으로 F 2개, 중심에 비공유가 없죠? 그럼 얘는 직선.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세운 가설에 모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직선 모양이다 혹은 직선형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어긋나는 분자가 있네요. OF2 왜요? 산소 주변으로 F가 왔는데 중심인 산소에 뭐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럼 구분 형태가 되겠죠. 얘는 이제 구분형의 어떤 예가 되는 것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의 탐구 과정의 결과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과 니은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 1번을 볼게요. 1번 기억에 직선형을 넣으면 되냐? 맞아요. 그리고 니은에는 HNO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 어떻게 그려요? 수소는 손을 하나 잡을 거고 질소는 3개 잡고 산소는 2개 잡을 거예요. 그럼 이 중심인 질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주변에 2개의 원자가 왔으니까 구분형, 즉 직선이 아닌 타당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으로 가도록 하지요. 수소와 원소 XYZ로 구성된 분자의 공유전자쌍 수와 문자 뒤에 길죠. 구성원소의 전기음 성도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해요. 이게 예전 기출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이번에도 좀 출연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X 적어보면 HA, XA, 그리고 HB, HY, HZ 중에 하나래요. 가나다라가 나타내는 분자가. 그 다음에 XYZ는 C, F, Cl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 전기음 성도가 Y가 Z가 H보다 크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든 수소보단 전기음 성도 값이 큰 애들이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준 겁니다. 하나씩 맞춰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시다. 뭐부터 갈까? 공유전자쌍수 1개인 것부터 체크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소가 공유전자쌍 몇 개 가져요? 1개 갖는 거죠. 근데 지금 수소랑 만나가지고 1개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애가 누구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17쪽에 해당하는 FCl이 H랑 만난 분자가 될 텐데, 그죠? F랑 Cl 중에 누가 전기음 성도가 큽니까? 나. 얘가 1등이죠, 1등. 그럼 결국에 F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큰데 발문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Y랑 Z가 F랑 Cl 중에 하나인데 Y가 전기음 성도가 더 큰 애래. 그럼 Y가 누굴 가져가고 플루오린을 가져가고 Z가 염소를 가져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큰 거는 H랑 Y. 그럼 결국 얘가 HY에 해당하는 놈은 HF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는 차이가 적은 HZ. 여기가 HCl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개는 해결받습니다. 나머지 2개만 찾아볼게요.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4개면서 지금 H랑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이 2개 중에 어떤 게 오면 되겠습니까? C, H4로서 HBX.
그럼 결국에 얘가 나타내는 게 C고 B가 나타내는 게 따라서 B는 4가 되겠죠. 마지막에 라만 남았네요. 라는 지금 현재 H랑 똑같이 X로 되어 있고 H랑 X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음 농도의 차이가 똑같은 것이죠. C2 이렇게 씁시다. 일단 HXA 얘는 C2H2가 들어가면 되고요. 한번 표현을 좀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C2H2, X가 C였어요. 따라서 A는 2가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나 한 번도 처음 본 게 없죠. 다 많이 봤던 분자들이죠. 정답을 찾아볼게요. 기억에 묻고 있는 바는 A가 2니 맞아요. 니은번 라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전기음성과도 똑같은, 즉 같은 종류의 원소가 만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되죠? 있어요. C와 C 사이에. 니은번 정답이고요. 네, 마지막 D급번에서 YZ에서 구성원소의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YZ 누구였어요? F랑 CL이었었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가 지금 H랑 Y가 M이고 H랑 Z가 N이에요. 그냥 뭐 암산도 됐겠지만 뭐 수직선에다 잠깐만 표현을 해보면 H랑 Y 얘가 M만큼 차이 나고 H랑 Z 얘가 M만큼 차이 나면 이 Y랑 Z 이 차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M에서 M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D급번이 정답입니다. 기니디 다 맞아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내려갑니다. 표는 바닥 상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각각의 양자수를 가지고 연산을 막 해놓은 표래요.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 들어있는 거지? 1S에 전자 들어있을 거고 2S에 들어있을 거고 2P에 들어있을 거고 3S에 들어있게 되겠죠. 지금 마그네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은 12번이라서 전자 배치 제가 12개를 한 것이에요. 상대값이 있고 뭔가 절대값으로 실제값이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요. 저는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 S오비탈은 뭐 볼 것도 없죠. 어차피 L도 ML도 다 0이니까 여기는 N값 따라서 그대로 갈게요. 1, 2, 3. 그다음 P오비탈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L값은 1이니까 2P에서 요 앞은 3인데 ML 값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럼 3 마이너스 1은 2, 그 다음에 3 더하기 0은 3, 3 더하기 1은 4, 2, 3, 4 이렇게 돼요. 아, 여기 4가 딱있네. 4는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결국에 뭐야? 가가 나타내는 오비탈이 2P의 ML 값이 플러스 1인 오비탈이야. 얘가 차지해간 거예요.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3인 거 2개 있죠. 2P에 있고 여기 3S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인 게 여기 2S에 있고 2P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이 2개씩 있기 때문에 결정 짓기 위해서는 위에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N 더하기 ML분의 1, 그냥 이 값 그대로 가져가면 S1, 2S는 2분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이 들어가겠죠. 각각에 대해도 적어보면 2-1이니까 1, 그 다음에 0짜리는 2 더하기 0, 2분의 1, 1짜리는 3분의 1이 될 겁니다. 아, 그렇다면 3짜리를 봤을 때 여기가 3, 여기가 3인 건데 여기가 A죠. 그죠? A, 2A니까 나랑 똑같은 값을 갖는 애가 일단 있어야 되는 3짜리가 와야 돼요. 근데 3S가 와버리면 3분의 1, 얘는 가져갔고 3분의 1과 같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에 이 3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 가져가면 되고 2P 제로가 가져가면 되고 2에 해당하는 값을 봤을 때 2P 제로가 가지고 있는 요 N 더하기 ML분의 1의 상대값과 같은 것을 갖는 애가 얘가 되면 되는 것이죠. 즉 2S가 들어가면 되고 얘의 2배가 되는 2A라고 썼으니까 2분의 1의 2배가 되면서 요 값이 2인 애가 라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오비탈을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번부터 보실게요. 가의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는 1이다. 가가 P오비탈이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ML은 나와 나가 같다. 얘 0이죠. S오비탈도 ML값 0이죠. 서로 같은 거예요. 오비탈의 종류는 달랐지만. D급번 에너지 준율은 라가 다보다 크다. 라가 다보다 크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2P오비탈이 2S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정답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올라갈게요.
용액의 몰롱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 조금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추세였는데 이번 수능에선 조금 힘을 뺀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항상 용액의 몰롱도 파트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됐죠. 뭐뭐? 희석하는 것과 혼합하는 거. 이 두 개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풀었을 거예요. 자, 공식을 좀 쓰고 갈까요? N, 용질의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이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번. A 몰롱도짜리 100ml에 물렀어요. 200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안에 녹아있는 X용질의 양이나 200을 만들어서 만든 이 수용액 200에 들어있는 X용질의 양은 어떨 거야? 같은 거야. 당연히 농도는 희석됐겠죠. 물을 넣었으니까. 하지만 용질은 건드린 게 아닙니다. 용질의 양은 똑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가해서 만든 거 다 그대로 갖다 썼어요. 200, 200. 여기에다가 0.2짜리 X 50을 혼합했대요. 그럼 이제 혼합이니까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X는 여기 녹아있는 거 더하기 새로 넣어준 요 양 덧셈 한 것과 같겠죠. 설명하고 계산식 쓸게요. 그 다음에 학생 B는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얘랑 얘를 혼합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X 용질의 양은 덧셈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만든 거 200 더하기 50이니까 250인데 여기다 이제 물을 넣었대. 그래서 500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역시나 이 안에 녹아있는 것과 500 만든 안에 녹아있는 X 용질의 합이 아니고 그 양은 같겠죠. 희석한 게 되는 거니까. A가 만든 1의 몰롱도가 8K입니다. 몰롱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 나오는 거 맞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용질의 몰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몰롱도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피는 아예 나왔잖아. 얘는 250을 만들었고 얘는 500을 만든 거니까 식 두 개 쓰고 연립하면 끝나는 겁니다. 해볼까요? 8K 여기다 쓸게요. 8K 곱하기 전체 부피가 몇입니까? 250이죠? 250 이거 한 개 100A 밀리몰이에요. 100A 밀리몰은 200이 들어있는 거가 똑같아요. 여기도 100A 밀리몰, 100A 밀리몰 더하기 0.2 곱하기 50은 몇입니까? 10. 식 하나 끝. 그 다음에 7K라고 하는 몰롱도에다가 전체 500ml죠. 500. 이 안에 녹아있는 것은 200A 밀리몰 더하기 여기 몇이야? 또 10이네. 10. 좀 빼볼까요? 밑에서 위를 빼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고 그럼 결국에 빼게 되면은 지워지고 1500K가 100A가 나옵니다. 지우고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A분의 K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A분의 K는 15분의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진짜 15분의 1이었어요. 몇 번에 있었느냐?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그냥 식 두 개 쓰고 지우고 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기본 요지는 희석했을 때와 혼합했을 때의 그 관계식을 둘 다 적용하도록 나왔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에서는 되게 적절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 너무 지겹게 연습을 많이 해서 빨리 풀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증가한 산화수 이퀄 감소한 산화수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개수를 맞출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은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양변의 전하가 서로 똑같다는 것을 활용해서 개수를 또 구해내셨어도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볼게요. X가 산화수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산화물에서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의 산화수는 플러스 6, 한 개당. 그죠? 여긴 플러스 M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Y는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원소니까 0 됐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읍시다. Y 원자 하나당 1만큼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몇 개가 변화에 참여했는지는 아직 안 쓸 거예요. 밑에 안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산화수가 증가했어. 얘 뭐 된 거예요?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가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6에서 M으로 얘가 증가했으면 얘는 당연히 감소했겠죠? 환원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얘기 지금 왜 하냐면 요 밑에
XO4 E-2N을 충분한 양의 Y 들어있는 수용액에 넣어 반응시켰더니 Y2 3N이 생성되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산화수 대 산화제랑 환원제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 이 말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에서는 그런 말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에 따라서 이 반응에서의 산화제와 환원제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조금 쉬웠죠. 그럼 2대 3인 거예요. 개수가. 써요. 선생님 저 그냥 여기다 2 쓸게요. 그럼 X원자 2개니까 여기도 X원자 2개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Y2가 3이래. 3 만들게요. Y원자 6개 됐네요. 그럼 B에는 6 쓰면 되겠죠. 변화에 참여한 Y원자가 6개였구나. 6만큼의 증가가 있었다면 6만큼의 감소가 있었을 거야. 변화에 참여한 X원자가 2개네. 그럼 요 값에 몇이 들어가야 돼요? 3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3만큼 감소한 값이어야 되니까 M에 들어가는 값은 3이구나.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2가지 다 방법 다 쓰셔도 되는데 산소 원자가 8개니까 여기다 8 쓰고 16 이렇게 채워도 되고요. 아니면 전하가 똑같은 거 활용해 볼게요. 우변의 전하 총 전하가 플러스 3 곱하기 2니까 6입니다. 그럼 좌변도 6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6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1자리가 16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뭘 구하는 것이었냐면 연산이네요. M 곱하기 C분의 A. M이 3이었고 그 다음에 C가 16이었고 A가 2였습니다. 답을 구하면 8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3번에 있었습니다. 11번 문제까지 해결. 2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계교재랑 거의 뭐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최신 3개년 6월, 9월 모평 보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기조 그대로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져요. 원자 ABCD, 원자는 뭐죠? 전기적 중성입니다. 원자에서 제일 중요했던 관계는 뭐냐면 이 원자에는 번호가 곧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데 이건 뭐 원자뿐만 아니고 이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중요한 건 양성자 수가 전자의 개수랑 같다. 이 관계. 그리고 질량수를 구하는 방법은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였다. 얘들 A가 중성자 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전자수를 표현했대요. 전자수를 표현했다를 이제 내 눈에 뭐로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양성자 수로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양성자와 중성자의 관계에 대한 식인 질량수랑 얘를 뭔가 연립을 할 수가 있겠죠? 질량수는 어떻게 구해요? 중성자 수에다가 양성자 수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발문에서 주어진 정보가 또 있어요. 이 ABCD의 중성자 수의 합이 96이래요. 이용하자. 이걸 이용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묻고 있는 바는 1g의 D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분의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입니다. 자, 해볼게요. 다 더할게요. 그러면 Y축이랑 S축을 싹 다 더하면 양양 지워지고 중성자 수의 2배가 되는 것이죠. 4M, 이거 더해봤자 여긴 0이죠. 4M 더하기 X축 다 더해보세요. A 거, B 거, C 거, D 거 다 더하면 16이죠. 이게 2 곱하기 96 중성자. 그럼 따라서 M은 몇 나와요? M은 44가 나오는구나. 일단 여기서 구해놓고 가는 겁니다. M이 44래. 그리고 48 넣어야지. M이 44라네. 46 넣어야지. M이 44네. 42 넣을게. 그 다음에 44면 여기 40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헤매면 안 돼요. 얘는 특별하죠. A는요. 중성자랑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럼 결국 양성자도 몇 개? 이거의 절반 20개. 중성자도 20개. 이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 공부할 때. 얘는 지금 양 20개, 중도 20개구나. 이렇게. 자, 그럼 좀 봅시다. 1, 전부 다 이제 X의 동위원소니까 양성자 수가 다 20개인 거는 동일이에요. 1g의 D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같은 질량 당 개수 비교할 때는 반 잘라서 보는 거죠. 같은 질량 당이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뒤집어 쓰면 된다고 했어요. 같은 질량당 무거운 건 조금 들어가고 가벼운 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거 뒤집어요. 그러면 A랑 D, 여기 D 걸 쓰고 여기다 A 걸 쓸 겁니다. 아까 전에 Y축 구해놨으니까 D 거 따라가면 48. 반대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A 거 따라가면 여기 40.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실제 거 써야죠. A에 들어있는 중성자 20개였죠? 그 다음에 D에 들어있는 중성자 몇 개예요? 여기서 20을 빼면 28이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을 좀 해볼게요. 지워지고 2가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4가 될 거고 다시 2로 나누면 12, 14,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면 7분의 6. 그래서 정답이 7분의 6해서 1번의 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를 뭐로 바꾸는 게 중요했다? 양성자로 바꾸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x축과 y축 싹 다 더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관계에 넣으면 m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다 x의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똑같을 텐데 그것을 알려주는 핵심 키는 어디에 있었다? a에 있었다. 그럼 2페이지까지 문제를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수만 없었다면 다들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비커, 이건 산화환원 반응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 이렇게. 아까는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시키는 거 하나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전하량 활용해가지고 푸는 문제 나온 겁니다. ABC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비커에 얘가 있었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B를 충분한 양을 넣었대요. 반응이 일어났나 봐요. 그 다음에 나의 비커에 0.1몰 농도짜리 CC 플러스 Vml를 넣었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밀리몰수, 개수의 의미로 가는 거죠. 0.1짜리 V, 0.1짜리 V. 그러니까 사용한 개수가 얘랑 얘가 어때?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예요. 처음에 A에 A 플러스만 있었죠. 그죠? 그 상대값이 1이래요. 뭐 한 개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번 B를 넣었어요. A가 없어졌어요. A를 전부 환원을 시키면서 B가 산화가 된 것이죠. A는 금속으로 다 이제 석출된 거예요. 그다음 B가 산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는 일로 갈 때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여기서 일로 갈 때 새로운 금속 양이온을 넣었나요? 아니죠. 내가 넣은 건 금속이죠. 그러면 총 전하량은 변할까요? 안 변해요.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여긴 전하량이 똑같아요. 얘랑 얘가 전하가 똑같아. 전하량이 똑같은데 이온의 개수비가 1대 2야. 그러기 위해서는 A랑 B가 가지고 있는 이 산화수 혹은 전하가 몇 대면 2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1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어났죠. 늘어날 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녹아있던 것의 산화수가 넣어준 것이 녹아서 나오는 산화수보다 컸다라는 관계도 알고 있죠. 여기다 2와 1을 써줬습니다. 저는 상대값이지만 그냥 개수를 한 개로 놓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도 그럼 한 개가 되겠죠. 나에서 다로 갈게요. 이상하네. C에 플러스를 넣었죠? 근데 C에 플러스는 없어. 근데 B에 B 플러스가 늘어났어.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C에 C 플러스를 넣었어요. 그죠? C에 C 플러스는 C로 환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남아있던 B를 뭘 시킨 거죠? 산화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결국에 C에 C 플러스 한 개가 들어가서 남아있던 B 한 개를 산화를 시켜준 거죠.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한 개 들어가서 한 개를 이렇게 주고받았어. 그럼 산화수, 전하는 서로 같았다는 뜻이니까 C 값도 B와 같은 1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해야 될 거는 다 구했습니다. 기억번으로 넘어갈게요. 나하다에서 B가 한원제로 작용합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나번에서 다번에서 나와 다에서 B는 환원제로 작용한다. 그렇죠? B가 지금 뭘 했냐면 C를 C 금속으로 환원시켜줬어요. C에 C 플러스를. 그래서 기억번 정답. 그다음 니은번. C분의 B는 3분의 2다. C분의 B는 3분의 2다. C가 1이고 그 다음 B도 1이니까 서로 같아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 디귿번에 나에서 생성된 A의 양분에 다에서 생성된 B의 양인데요. 나에서 생성된 A의 양이요. 요거 하나가 전부 다 A로 바뀌었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로 치환했죠. 지금 1분의 1. 디귿번 서로 같다. 정답.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개 맞아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C가 없고 막 이런 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금속을 충분히 넣어준 거고 여기는 C에 이온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타났고 한 번 더 설명해드리면 상대값인데 저는 그냥 이 개수를 그대로 끌고 갔어요. 가와 나는 전하량이 보존돼야 돼요. 근데 개수가 1대2의 비율이니까 산화수가 2대1이 되도록 맞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됐고 나번이 사실 B 일부가 남아있던 거야. 그 남아있던 B랑 C의 C 플러스가 이제 반응을 한 거죠. 맞아요? 그럼 B가 C의 C 플러스를 환원을 시켜준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C는 전부 이제 환원이 돼서 나갔고 B가 B의 1 플러스짜리 하나 더 증가를 시켰으니까 서로 산화수가 같은 상황이었다. B랑 C랑.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13번 문제였어요. 14번. 또 뭐 조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해결을 보면 되는 문제였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과 1, 2, 3주기 1, 15, 16쪽 바닥 상태. 뭐 맞네 이번에는. 2, 3주기 1족도 포함돼요. 1, 15, 16입니다. 그러면 2주기의 1족은 리튬, 그 다음에 3주기의 1족은 나트륨. 순서대로 써볼게요. NO, 그 다음에 P, S,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누가 누군지 결정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구할게요.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N 더하기 1 중 가장 큰 값이 기억이래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2, 3, 3, 4로 주어져 있어요.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N 더하기 1 중 가장 큰 값이 몇인지를 좀 구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ES1에서 끝나니까 N 더하기 1 중에 가장 큰 거 2. 그리고 얘가 실제로는 ES가 될 거예요. 숫자가 2가 되면서.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EP3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합이 3이 되면서 EP의 전자가 들어가는 걸 겁니다. 5도 마찬가지죠. 2 더하기 1 해당하는 EP 오비탈. 그 다음에 나트륨은 좀 주의했어야 되는데 나트륨은 EP6 3S1. N 더하기 L 값이 EP도, 여러분 혹시나 헷갈릴까 봐 써주면 EP도 N 더하기 L 값이 몇이고 3이고 그 다음에 3S도 3이에요. 두 가지가 다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다 일단 다시 쓸게요. 자, Na, P, S로 갈 때 여기 3이 되는 게 두 종류야. EP도 있고 3S도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P랑 S는 이제 3P로 넘어가니까 4자리가 등장하게 되죠. 4면서 3P. 나도 4면서 3P의 전자 채워지면 될 것 같아. 이거 끌고 가겠습니다. 2네요. 2인 거 여기 딱 하나 있었죠. ES일 겁니다. 얘는 리튬. 실제로 얘가 ES에 전자 한 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원자 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다음에 X입니다. 3이 된대. N 더하기 L이 3이 되는 것은 아까 누구누구? EP랑 3S가 있는데 바닥 상태 차곡차곡 쌓을게. 거기에 3개의 전자 채우면 끝난대. 그럼 결국 얘는 7번 질소. 이 중에 질소. EP3에서 전자 배치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Y. 얘들 3개야. 그러면은 EP랑 3S인데 EP에만 전자를 6개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한 개 더 넣어야 된대. 얘는 EP6에 3S1까지 갔군. 그럼 11번. 나트륨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얘는 3P니까 이게 4죠. 거기 4개 들어가면 된대. 어쩌고저쩌고 해서 3P4까지 채우면 얘가 누구예요? 황.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정답을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W와 Y가 같은 족 원소입니까? 1족, 1족. 그죠? W와 Y는 리튬, 나트륨. 그래서 기억번 정답이고요. 니은번에서 묻고 있는 바 홀전자의 개수가 X가 Z보다 크네요. X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3개, Z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2개. 그래서 대소비교 정답. 디귿번. S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 S분의 P인데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라고 했냐면 X 대 Y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X는 S오비탈에 전자 4개 들어가고 Y는 S오비탈에 전자 5개 들어가죠. 그 다음 P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난 3개고 난 6개야. 몇 대 몇입니까? 1, 2. 그러면 몇이야? 20을 곱하면 5대 8. 디귿번에 실제로 5대 8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디귿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14번 설명하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봤던 표현입니다. N 더하기 1 중 가장 큰 값인데 이 내에서 생각하래. 리튬은 ES2, 그 다음에 N, O 같은 경우에는 EP, 3,
그다음에 나트륨은 2개를 다 생각했어야 됐죠. 2P도 N 더하기 L이 3이고 3S도 N 더하기 L이 3이니까. 그리고 3P, 3 더하기 1이니까 4. 이게 제일 큰 값이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에 맞게끔 매칭을 시켜 주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넘어갑니다. 15번으로. 가는 원자 W부터 Y에 여러 가지 자료를 주어졌대요. 그리고 얘네도 범위를 아예 알려줬어요. 이 W부터 Z가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하라는 게 아니었고 OF, Mg, AL 중에 하나씩을 나타냈고 이들이 이온이 되면 모두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했던 걸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온의 전하, 이온 반지름, 뭐 원자 반지름, 제일이온화 에너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쓰고 갈까요? 이온의 전하의 절대값입니다. 네온이 배치가 되려면 2개의 전자 데려오죠. 얘는 1개의 전자 데려오고 나 2개 잃고 나 3개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 네온에 배치가 되는 이온이래. 등전자 이온 반지름 기억나십니까? 등전자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클수록 오히려 사이즈가 작아졌어. 그러면 8, 9, 12, 13으로 갈수록 이 분자에 들어가는 이온 반지름 값은 어떤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크기대로 생각을 해보면 X가 제일 크고 Y, Z는 좀 작죠? 그러면 어느 쪽? 뭔가 요 큰 쪽은 요 왼쪽일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작은 쪽은 오른쪽일 확률이 높겠구나. 일단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자료랑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이온화 에너지 여기다 쓸게요. 제일이온화 에너지는 F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오고 얘네들은 뭐예요? 예외 구간이죠. 2족과 13족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산소, 플로린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Y는 자기보다 큰 애가 2개는 있어야 돼. 그죠? 자기보다 큰 애는 2개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Y로 후보군을 누굴 잡아야 돼? O나 F를 잡으면 안 되죠. O나 F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은 쬐까는 쪽에 있고 제일이온 애들은 큰 쪽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큰 애가 2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Y의 후보군으로 이 2개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와 동시에 Z가 나오게 됩니다. Y의 후보군이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인데 이온의 전하분의 이온 반지름 이 중에 제일 작은 값을 갖는 게 누구예요? 분모는 제일 크고 분자는 제일 쬐깐한 애가 제일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아, 그럼 Y가 누가 될 수는 없어? 알루미늄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Y는 12번 마그네슘을 차지하겠구나. 그럼 얘보다도 더 작은 Z가 13번 알루미늄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X의 후보는 이 둘 중에 하나네요. FO, FO 둘 중에 하나. 얘가 따라가면 되겠죠. W랑 X는 각각 F랑 O 중에 하나씩을 차지할 텐데 X가 F가 되면 얘는 제일 작고 얘는 제일 크니까 X의 막대가 W보다 커져야 돼요. 근데 그럼 안 되죠. W가 더 크니까. X는 8번 산소가 되는 거고 W가 9번 플로린이 되는 겁니다. 정답을 구해봅시다. 기억번. W가 F이다. 그렇죠. 9번 F 정답이고요. 니은번. 제2분의 제3은 X가 Y보다 크다. 제2분의 제3, Y의 특징이 뭐죠? Y는 12번 마그네슘이에요. 2족이에요. 2족 애들은 2개 떼고 세 번째 거 뗄 때 급격한 이온 에너지의 증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니은 틀렸다. 디귿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번호 큰 게 크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Z가 13번, Y가 12번이니까 Z가 더 커요. 정답 기억 디귿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연계교재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자료로 나왔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반가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16번. 물의 자동이온화 pH는 계속해서 약간 식을 변형하면서 식 정리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네 세 가지 자료를 잘 조합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용액의 몰농도 파트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 식 활용하게끔 출제되었습니다.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1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화 적정, 물의 자동이온화 pH, 중화 반응 양적 관계까지 다 아우르는, 다 필요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25도씨에서 pH 더하기 pOH의 실제 값은 합은 14가 되도록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가나다의 POH분의 pH 뭐 더 쓸 게 있나 보고요. 이온화 상수값은 10의 마이너스 14이다.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가에 대해서 실제 값을 쓸 때는 POH를 2로 두고 pH를 5로 두면 안 되고요. 둘을 합쳐서 14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두 배를 불려야 되겠죠. 가는 POH, pH 제가 분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 값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pH가 10짜리였고 POH가 4짜리였던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4 되는 거. 가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랑 다는 K를 알아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비율만 줬습니다. 그걸 얘네들을 알기 위해 두 번째 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와 나를 먼저 비교할게요. 요 둘부터 가겠습니다. 여기가 넓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저는 가와 나를 비교하고 싶어요. OH-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몰수가 100x랑 x니까 가가 나의 몇 배야? 100배야. 맞죠? 부피는요? 가와 나가 같대. 그러면 요 몰농도, OH의 몰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몇 배? 가가 나의 100배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린 거듭 제곱이 더 편하니까 10의 제곱배면 되는 거죠. 아, 가는 나보다 OH-의 몰농도가 10의 제곱배만큼 크구나. 맞죠? 그럼 POH 값으로 보면 가는 나가 가지고 있는 POH 값보다 2가 작구나. 그러면 나는 2가 더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6이 되고 그다음 더해서 14가 되도록 8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답원에 대한 값도 나왔습니다. 16대 9잖아요. 그러면 6분의 8 곱하기 16분의 9를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몇이에요? 1,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 3, 4분의 3입니다. 합쳐도 7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배 불릴게요. 8짜리, 6짜리 하면 두 개 더해서 1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한 번만 더 쓸 겁니다. n은 mv. 이번엔 나와 다에 대해서 쓸게요. 난 이제 알았어요. OH-의 몰 B를 알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볼 건데 나번의 POH는 6이고 다번의 POH는 8이에요. 그럼 결국 다는, 자, 잘 들으세요. 다는 나에 비해서 OH-의 몰농도가 몇 분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리고 다는 나보다 부피가 10배래요. 그렇다면 이 용질 OH-는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의 마이너스 1, 10분의 1이 되는 거죠. x 대 y예요. 이 y가 0.1x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네,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기억번으로 갈게요. 나와 다 지금 기억번 y는 10x이다. y는 10x가 아니죠. x가 10y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은 땡. 다음 니은번. 나의 POH 잘 따라갑시다. 나의 POH 그 다음에 가의 pH가 1보다 크다. 6분의 10이니까 1보다 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귿번. 다에서 H3O 플러스의 양. 그럼 다의 pH 값이 몇이었죠? 일단 pH부터 쓸게요. 6. 그 다음에 나에서 OH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도 6인가요? 6. 제가 쓴 거는 몰농도. pH랑 POH인데 결국에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거기에다 부피를 곱할 거예요. 그래야 양이 나오니까. 근데 나랑 다는 부피가 나와 다는 지금 현재 부피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었었죠? 6 곱하기 다가 나의 10배니까 나는 1을 곱하고 다는 10을 곱할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디귿은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하나만 맞아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pH랑 POH 썼는데 그냥 이걸 거듭 제곱으로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 똑같아요. 여기다 부피를 곱해야지만 몰수의 비가 나오는 거죠. 나번, 다번에 부피 비는 여기 나와 있었거든요. 다가 나의 10배. 그럼 다를 10이라고 두면 나는 1이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니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세 번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 17번으로 갑니다. 요즘에 이 문제가 안 나올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아까 17번, 16번 이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험을 치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식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식초 A, B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 적정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NMV, 콜 M', V'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분자량은 60이다.
뭐 실제로 나한테 어떤 숫자를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실험이나 저 실험이나 CH3COH 분자량이 변하는 값이 아닐 거기 때문에 쟤는 실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비율을 구하는 문제로 나온다면. 그죠? 더 읽어봐요. A 50ml. 이 식초 A는 밀도가 DA예요. 물 넣었어요. 물. 수용액 100ml를 100ml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농도는 연해졌겠죠? 절반만큼 연해졌겠죠. 1대2로. 하지만 이 안에 녹아있는 A 용질의 양은 똑같겠죠. 용질의 양은 똑같겠죠. 식초 A인 겁니다. 용질의 양은 똑같겠죠. 자, 10ml에 1에 좀 다 갖다 쓰면 참 좋겠는데 100을 만들었는데 10을 갖다 쓸게요. 그런다고 농도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그냥 부피만 달리 썼으니까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만 10분의 1로 줄었을 뿐 농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 페노프탈린 어떻게 해가지고 붉게 변하는 부피를 측정한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봐요. B 40ml에 물을 넣어. 수용액 2를 얘는 또 100g을 만들었대요. 이게 부피고 이게 질량으로 나온 것 뿐입니다. 다 갖다 쓰지 않았어. 그거 대신 20g의 2를 갖다 쓰겠대요. 근데 마찬가지야. 100 중에 20 갖다 썼으니까 5분의 1만큼 가져다 쓰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답원에서 V는 10ml만큼 0.2짜리 NaOH를 썼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고 만은 30ml 썼을 때 실험이 이제 완결이 됐대요.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값이 A는 W를 포함한 어떤 숫자로 표현되어 있고 B는 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문제가 이제 앞뒤로 나눠져서 기억을 못할 수 있어서 적어드리면 A 50ml, 그죠? 얘를 이제 100을 만든 거예요. 물 넣었어요. 100 만들었는데 다 안 갖다 썼어. 이 중에 나는 10만 갖다 쓸 거야. 됐고, 그 다음에 B 40ml. 여기다 물 넣어가지고 2를 만들었는데 100g인가요? 100g 만들었어. 근데 다 안 갖다 썼어. 20g 갖다 쓸게. 이렇게 실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랑 그다음에 0.2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 여기 들어있는 OH 마이너스가 서로 같은 지점이 중화점에 도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우린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0.2짜리 10을 썼을 때 그럼 OH 마이너스의 밀리몰수가 몇인 거예요? 2밀리몰인 것이죠. 그럼 0.2짜리 30을 썼을 때 6밀리몰인 것이죠. OH 마이너스가. 동시에 H 플러스, 반응한 H 플러스의 밀리몰도 2밀리몰, 6밀리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노란색 따라옵니다. 그럼 결국에 이 2밀리몰은 1수용액 10ml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혹은 H 플러스의 밀리몰수랑 똑같은 거죠. 맞죠? 그리고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g 갖다 쓴 거에 들어있는 밀리몰수랑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반대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여기서 1로 갈 때 10분의 1만큼 가져다 썼다면, 맞아요? 용질의 양도 10분의 1이 됐을 텐데 우린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로 돌아갈 때는 다시 10배만큼 더 많은 양이 이 안에 있는 거죠. 20.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땐 5배만큼, 20이랑 100이니까 그럼 여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30. H 플러스는 30밀리몰, 여긴 20몰이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 필요한 식을 좀 가져다 쓰기 위해서 옆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A분의 구하는 거 좀 쓸게요. DB 곱하기 X입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50ml는 질량으로 따지면 몇이야? 밀도를 곱해야 되죠. 50DA예요. A 50ml는 50DA g입니다. 그런데 A 1g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8W래. 그럼 이 질량에 녹아있는 아세트산을 계산하려면 여기다 8W 곱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그리고 B 40ml의 질량은 B의 밀도를 곱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1g당 X니까 여기 녹아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할 땐 이렇게 구하게 될 거예요. 자, 밀리리터로 주어진 걸 식초의 질량으로 바꾼 것이고요. 1g당 요만큼 녹아있다라고 했으니까 곱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막 몰수로 바꾸려면 60으로 나누고 밀리몰수랑 합치려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위나 아래나 그 과정은 똑같죠.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으로 똑같을 거니까 우린 비율만 가져가자고요. 이렇게 한 게 몇이라는 거예요. 요 밀리모스의 비율로 보시는 거죠. 몇 분의 몇? 2분의 3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3이래.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은 DA분의 DB에다가 X를 곱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 지울 거 지우고 남길 걸 남겨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5가 되고 4가 되고 5, 4,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5, 4, 2, 5 DA 그 다음에 2W 분의 DBX 2분의 3이 될 텐데 2도 지워지고 여기 2도 이렇게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DA분의 DB가 결국에 X분의 15가 됩니다. 여기가 X분의 15야. 두 개를 곱하라고 했네. 그럼 정답은 15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W 제가 안 데려왔죠? 그럼 여기 15W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DA분의 DB가 X분의 15W입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지워지고 15W 이렇게 답을 내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뭐 나누기 뭐 60에 뭐 나누기 뭐 1000분의 1 곱하기 뭐 이런 거 안 했죠.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2대 6인데 이거는 이렇게 내가 10만 갖다 썼을 때 20만 갖다 썼을 때니까 거꾸로 가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럼 이거에 10배만큼 들어있었을 거고 여기는 이거에 5배만큼 들어있었겠지. 그죠? 1g당 들어있는 아세트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이 비율이 곧 어차피 밀리몰스의 비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비율이 2분의 3이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겁니다. 17번 마무리 할게요. 18번입니다.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문제 나왔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가지고 시간 배분을 잘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한테 비율을 요구해요. 비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한 숫자를 넣어서 마지막에 스케일만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미지수를 너무 막 달고 가야 된다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분의 Y 곱하기 나에 존재하는 B 구하라고 하는 것 좀 쓰고 갑시다. 나에 존재하는 B의 E-의 양, 그 다음에 나에 존재하는 Na 플러스의 양을 구하시오. 됐다. 세 칸 있네, 세 칸 있네.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액성이겠죠, 액성. 가번은 1가산과 2가산, 1가 염기가 있는데 염기 안 썼어. 그럼 당연히 산성이죠. 얘는 산성입니다. 그리고 칸이 3개네요. 1대 1대 3인데요. 이 중에 제일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건 당연히 누굴까요? A-라고 하는 구경꾼, B의 E-라고 하는 구경꾼, 얘네가 아니고 H 플러스가 당연히 제일 많겠죠. 좀 3만 이렇게 섞었으니까. 3에 해당하는 것이 H 플러스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랑 B의 E-라고 하는 구경꾼이 1대 1로 존재하는구나. 써놓고 갈까요? 1대 1대 3 이렇게. 산성이에요. 답원으로 가겠습니다. 3개 섞었는데 3칸이야. 당연히 여기는 구경꾼은 사용한 부피가 0이 아닌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칸인 거 보니까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죠. 그럼 답원의 액성은 중성이구나. 그러면서 비율이 1대 1대 3이래요. 개수비가. 그럼 답원에서는 제일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게 누굴까요? 지금 양이온이라고 하면 Na 플러스밖에 없는 거고 음이온은 A-랑 B의 E-가 있는 거잖아요. 합쳐서 전하가 0 되는 건 Na 플러스가 여긴 제일 많은 거겠죠. 이 3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Na 플러스란 뜻이에요. 얘는 H 플러스고.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자기가 편한 숫자를 넣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순서를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얘가 H 플러스 거고요. 얘가 A 마이너스 거고요. 얘가 B의 E 마이너스 거라고 할게요. 그런데 HA는 몰롱도가 EX고 H2B는 몰롱도가 X예요. X 같은 거 그냥 떼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몰롱도가 2대 1인데 A-랑 B의 E-의 개수가 똑같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H2B를 HA에 비해서 몇 배만큼 더 써줘야 돼요? 부피를? 2배만큼 더 써줘야지만 농도가 절반인 걸 가지고도 개수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A란 뜻이에요. B는 A의 2배구나. B는 A의 2배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A에다 뭐 1 넣고 B에다 뭐 2 넣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개 하자고요. 여기 안에 한 개의 HA가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
그다음에 요 안에 한 개의 H2B가 들어있다고 가정할게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1가니까 1의 H 플러스, 얘는 2가니까 2의 H 플러스에서 3개의 H 플러스. 제가 가정한 숫자입니다. 얘도 똑같이 B만큼 썼으니까 여기 1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여기 AA 똑같으니까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1대 1대 3이었으니까 여기도 한 개가 되면 되는데 비율이 지금 똑같네. 그럼 C가 결국 B랑 똑같은 거고 얘는 2A랑 같은 값이구나. 네, 마지막에 여기 3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A ml에 한 개 있어요. 그러면 2A에 지금 3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3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같은 개수당, 같은 부피당 몇 개가 들어있는지가 몰롱도의 비율이잖아요. 얘는 지금 A에 하나, 2A에 3개. 그럼 똑같이 2A ml로 바꾸면 2A에 2개. 즉 2대 3. 2x 대 y가 2대 3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좀 더 2 빼고 가는 게 편하니까 2A에 하나, 2A에 3개. 몰롱도비는 1대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x랑 y의 비가 나옵니다. x랑 y는 1대 3인 거야. 그럼 요 칸 채울 수 있겠다. 여기 1, 여기 3.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C가 B랑 똑같고 얘가 2A랑 같다면서 2A에 3개, 여기도 여기 3개. 이게 쓰면 돼요. 다 쓴 것 같은데? 나에서의 B의 E-의 개수 1, 나에서의 Na 플러스의 개수 3,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8번 치고는 이렇게 막 복잡하진 않았었죠. 그죠?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설명하면 세 칸 있습니다. 산 썼으니까 얘는 산성입니다. 얘는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부피가 0이 아닌 이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 칸이라는 뜻은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는 중성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1대 1대 3인데 H가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 개 한 개로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몰롱도가 2대 1인데 개수가 같아? 그럼 부피를 얘를 2배만큼 더 써줬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이 스케일 그대로 데려간 겁니다. 똑같은 과정 2번 정도 반복해서 답을 얻어냈어요. 답 4번에 있었습니다. 19번. 화학 반응 양적 관계, 그리고 20번이 화학 신장과 몰 이렇게 나왔죠. 개수가 다 주어져 있어요. 개수가 다 나왔네. 옛날에는 그렇게 개수를 감추더니 요즘엔 개수를 막 던져주죠. 개수를 주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냐면 A에 B가 있는데 여기다 A를 10W로 첨가해서 반응을 진행시킨대요. 나번은 아직 반응이 안 끝난 지점이고요. 다번은 반응이 다 끝난 지점이래요. 완결. 그리고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비가 V 토탈이 가데나가 5대 11.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부피는 결국에 분자수의 비를 나타내는 중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는 가랑 간 거죠. 가랑 다. 얘가 D, 그램 퍼 리터. 그 다음에 얘는 XD. 밀도를 표현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었어요. A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 5분의 1이에요. A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 5분의 2다. 자, 우리 많은 연습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럼 A의 분자량 5로 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 2로 놔.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A의 분자량 저 5로 둘게요. 그 다음에 C의 분자량 2로 둘게요. 그럼 분자량과 개수와의 관계 알고 있습니다. 반응 몰비가 개수비와 같죠? 그 반응 몰비랑 분자량을 곱하면 질량, 반응 질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A가 10g 반응할 때 C가 2g 생기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응한 만큼 생성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10은 2 곱하기 B의 원자량, B의 분자량 뭐 B라고 해보죠. 뭐 1 곱하기 2에서 이렇게. 그럼 B의 분자량은 몇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죠. B의 분자량은 4 이렇게 나오네. 됐어요. 그럼 반응 질량비도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5는 10. 얘가 10g 반응할 때 얘가 8g 생기고 얘는 2g이 생긴다는 거예요. 됐죠? 자, 갑니다. 그림을 봤을 때 최종적인 완결 지점에서 A가 있나요? A가 없어요. A가 전부 다 반응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숫자도 예쁘죠? 10W만큼 다 반응하면 B는 8W가 만들어지고 C가 2W가 생기겠죠? 최종적인 지점에서의 C는 2W g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8W만큼 생겼겠죠? 그러나 더하기 해야 될 건 왜냐면 애초에 가에 누가 있었어요? B가 8W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더해. 이게 16W가 있었다라는 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을 해결해 본 겁니다. 그럼 전체 질량이 16 더하기 2W니까 18W.
여기는 질량이 8W예요. 자, 이거 W, 8W 줬고, 그다음에 써야 될 부분들 또 뭐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번이랑 다번에서의 밀도비가 아까 D랑 XD라고 했었어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질량은 이미 나왔어요. 8W랑 18W. 그럼 부피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라면서요. 그럼 우리 간단한 숫자를 좀 넣어보도록 하자고요. 개수가 2, 1입니다. 어차피 다 반응할 거니까 이 10W의 A를 2몰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나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C는 1몰만큼 생기죠. 그 다음에 아까 8W에 해당되는 B가 몇이라고요? 2몰이라고, 22. 근데 여긴 16W가 된 거니까 여긴 총 4몰이 있다고요. 그러면 부피, 분자수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2 대 5네요. 자, 그럼 빠르게 해볼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맞죠? 다번은 가에 비해서 부피가 2랑 5니까 부피가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5배야. 그리고 질량은요. 8W랑 18W니까 8분의 18이에요. 그럼 2로 나누면 4분의 9야.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요? 2 나오고 1, 10분의 9. 아, 따라서 x는 10분의 9구나. 이렇게. 구해야 되는 미지수 하나 해놨고요.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을 볼 건데 반응이 진행되는 중에 있대요. 근데 얼만큼 반응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2가 있었습니다. 2대 2대 1인데 얼마인지 몰라서 2K만큼 반응하고 남았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2가 있었고 2K만큼 생겼고 그 다음에 C는 개수가 절반이니까 K만큼 생겼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자료 어딨죠? 여기 있었어요. 기체의 부피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하는 값을 갖는 것이죠. 가랑 나가 5대 11이다. 이거 활용해 볼게요. 가번에서의 기체 분자수는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번에서의 기체 분자수를 다 더해보세요. 4 더하기 K죠. 이게 5분의 11이래요. K를 구하면 10분의 4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가 뭐였느냐. X에다가 나의 실린더 속 C의 질량분의 그 다음에 다의 실린더 속 B의 질량 요걸 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X값은 10분의 9로 구해놨죠. 다에서의 B의 질량 몇이에요? 여기가 2W죠. 다에서의 B의 질량 다시 2가 아니고 16W죠. 나에서의 C는요. 아까 전에 얘가 10분의 3몰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1몰이 차지하는 게 2W야. 그러면 10분의 4몰이 차지하는 거는 여기다 2W를 곱하면 되겠죠. 아, 여기는요. 10분의 4에다가 2W를 곱하는 거예요. 요 값은 10분의 9를 넣어주면 돼요.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계산값이 몇이 나온다? 18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2번. 19번인데 중간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만 조금 헷갈렸을 수 있고 나머지 과정들은 많이 연습했던 그런 패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면 잘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반응 질량비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 마지막 20번입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19번이었고 지금은 화학 식량과 몰 파트. 항상 뭐 분자 몰수에다가 혼합기체에서 원자수를 어떤 식으로 분수형 자료를 해석하는가 그게 관건이었죠. 그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X의 질량은 가가 다해서의 2분의 1배래. 이게 질량으로 보이면 안 돼요. 이제 X의 질량 어떻게 구해요? X의 개수에다가 X의 원자량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요 값은 뭐에 대한 정보인 거니? X의 원자수에 대한 정보라는 뜻이야. X의 질량이 누가 누구의 뭐 몇 분의 몇이야, 몇 배래 라고 하는 것은 X 원자수의 비가 몇 대 몇인 걸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가 다의 2분의 1배라는 뜻은 다가 가의 2배만큼 더 개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Y 원자수. 자주 나오는 표현에서 정리 진짜 많이 해드렸는데 이걸 굳이 식처럼 쓰면 부피분의 Y 원자수, 이게 단위 부피당 원자수죠? Y 원자수죠? 나가 다에서의 이번에도 3분의 5배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나랑 지금 다를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원자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이건 맨 마지막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거부터 가져갈게요. 두 번째 거.
나번이랑 다번에서 y를 보면 xn, y, en이 2a, 얘도 xn, y, en이 2a. 똑같네? 그럼 y, en 4am개가 있겠죠? 쓰지 않을 거예요. xy3 b몰, xy3 b몰. 똑같아. 그리고 xzm에는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나번이랑 다번에서 들어있는 y 원자수는 같아. 그죠? 그럼 부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네? 지금 나한테 3분의 5배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부피는 분모해죠? 뒤집으면 얘네들의 부피비, 즉 분자수의 비가 나온다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나대다가 5대 3이었어요. 그럼 부피는 뒤집어서 3대 5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부피 겸 분자수의 비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서 요 X 원자수에 대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원자수가 여기는 AM개에다가 B개, AM 더하기 B개예요. 얘는 뭐랑 같으면 되냐면 답은 2AM 더하기 여기 B 맞나요? 더하기 C. 가가 다의 2분의 1배니까 가를 2배 하면 뭐가 나온다? 요 다에서의 X 원자수가 나오겠죠. 2AM, 2AM 지워지고 B랑 C는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B야, B. 자, 그럼 요 차이 이제 빨간색 따라가요. 여기 2개 더한 거, 여기 2개 더한 거 똑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번이랑 다번에서의 기체 분자수 및 부피의 차이는 누구 때문에 나타납니까? 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3과 5인데 2 차이 나죠? 그럼 결국 얘가 몇이야? 2라는 뜻이야. B랑 C는 같대, 얘가 2라는 거야. 합쳐서 5대일게, 그럼 1이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가져다 쓸게요. 2고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 그대로 2고요. 여기는 A니까 2A가 아니니까 여기는 0.5,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남았습니다. 가에서가 다에서 전체 원자수 20분의 11이면 그냥 이렇게 풀어 쓰자고요. 가에서의 원자수가 11개, 다에서의 원자수가 20개 이렇게 가져가 보자고요. 맞아요? 그다음 B가 2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B는 2다. 그럼 여기서 원자수가 2 곱하기 4는 8. 11개 중에 8개를 얘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요 개수가 이렇게 해서 요 개수가 몇이면 되는 거예요? 3개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럼 2분의 1몰에 A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몰에 3m개. 이게 3이 나오려면 M은 몇이 나오면 됩니까? 2가 나오면 되는 거죠. 다 구했다.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4 쓰면 돼. 확인해 볼까요? 답원에서 2고 얘가 4가 되면 6 더하기 8 더하기 여기 6 그래서 전체 20개 가능하죠. 자, 이제 문제가 뭐였을까? A 곱하기 M 분의 B. A가 지금 0.5, 2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M은 2가 나왔고 B는 2였습니다. 정답은 2. 정답이 5번에 있었습니다. 자, 문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X 원자수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단의 부피랑 Y 원자수인데 나랑 다가 Y가 똑같아. 그럼 뒤집어. 그럼 뒤집으면 이 비율을 뒤집으면 분자수 및 부피의 비율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 결국에 이들의 분자수의 차이는 얘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그냥 이걸 실제 숫자 3이랑 5로 두고 B를 2로 정한 거야. B랑 C는 똑같다는 것은 첫 번째 자료에서 알아낸 것이고 마지막에는 또한 가정해서 스케일 맞춰서 푸는 많이 연습했던 그대로 풀면 되는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까지 이제 해설이 끝났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사실 막 엄청 쉬워, 너무 쉬워서 막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평이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공부를 잘했고 또 컨디션 관리를 잘했다면 원하는 점수를 얻었겠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고 아쉬운 결과가 있더라도 너무 먼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거고 그 선택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또 기원하고 기도드릴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는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